고셨습니다만 영남대학교의 박항덕 목에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1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3시 반까지 아주 쉬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에 저는 5분 안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산업과 경제 발전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두 가지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장을 위한 발전인가 아니면 분배를 위한 발전인가 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스마트 시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중심적으로 스마트 시티를 보느냐, 분배 중심적으로 스마트 시티를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성장 중심적으로 본다는 얘기에는 공급자 중심의 논리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분배 중심으로 본다는 것은 수요자 중심의 논리가 전제되어 있는 것인데요.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스마트 시티의 상당 부분들이 사실은 성장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공급자 중심의 논리들이 많이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성장과 분배 중심의 논리를 조금 결합을 해서 사실 하이브리드형 모형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런 하이브리드형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고 또한 다른 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무엇이냐 봤을 때 이러한 스마트 시티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하면 최고로 적합하게 분배하고 배분할 것인가 라는 그런 것을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핵심은 이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 기반한 최적의 알고리즘을 만드는 그런 산업들을 만들어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도 같이 가야 되지 않는 그런 거 중심으로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제가 큰 그 틀에서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고 공유를 했고요. 제 토론 요지 부분을 잠깐 보면서 또 1, 2부분에 걸쳐 가지고 제가 키워드 중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 시티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오고 있다고 얘기하고 스마트 시티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물리학자들이 중력이라는 개념을 만들기 전에도 중력이라는 그런 현상들을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스마트 시티는 지금 있고 앞으로 올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개념화를 해서 잘 잡는가의 문제신데요. 우리가 사실 2020년도 대구 미래도시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201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에 사실은 빅데이터라는 이런 개념이라든가 창조경제 이런 개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2020 미래도시 기본계획에 우리가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2030 계획을 얘기하면서도 2030을 사실은 정말 중요한 현상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 제가 매일신문에 썼던 2030, 3040 칼럼에서 사실은 이런 빅데이터가 오고 있다라는 얘기도 벌써 2010년도에 전에도 했었고요. 또한 이러한 스마트 기술이 두 번째로 제가 새로운 하드웨어로 가득 찬 박물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당장 앞서 말씀드렸던 그 UCT의 이런 법률을 통해 가지고 아파트에 스마트 솔루션 많이 들어갔습니다. 결국 분양가만 많이 올렸고요. 영상통화 완상에 하지 않았고, 또한 송도가 스마트 시티라고 돼서 엄청나게 광고를 하면서 하는 것이 영상통화 반상회인데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도 9월 달에 미국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의 그 스마트 시티를 주도하고 있는 송도라는 곳에 가보니까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인데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또한 우리가 스마트 시티를 얘기하면서 사실은 그 지역의 어떤 그 소프트웨어 산업들, 알고리즘 산업을 키울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저는 좀 소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한 ISP 용역에서 좀 타입해가지고 결국은 개인의 어떤 역량들을 우리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또한 우리 시장님이 떠나시더라도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공섹터의 역량이 사실 강화돼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는 알다시피 이제 도시화를 얘기하는데 실제 유엔에서 나온 도시화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와 유럽의 도시화에 역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서 사례를 둔 것이 한국의 부산하고 일본의 나가사키거든요. 왜 그러면 이 도시들이 도시화에 역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출산율 때문에 2004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오히려 도시화가 겪는 그런 문제점과 비전을 같이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시화를 얘기하면서 각종의 도시화 문헌들이 보고 있지만 대구 마찬가지로 도시화에 역행하는 도시거든요. 그런데 도시화라는 개념만으로 우리가 이것을 스마트 도시를 볼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한 지자체 단위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유엔에서 지금까지의 목표가 무엇이었냐면 빈곤 탈취였는데요.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을 유엔이 최근에 목표를 바꾸었습니다. 빈곤에서 벗어나는 빈곤 극복에서 유엔에서는 영어 알파벳으로 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을 얘기하면서 17개의 실행 목표를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대구가 그런 비전들을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유엔의 새로운 어떤 17개 실행 목표 그 위에 전략인 SDG와 같이 가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우리가 프루거 이노베이션, 열악한 지자체 재정에서 이렇게 프루거 이노베이션을 하자고 당장 미국에서도 얘기하고 인도에서도 얘기하고 그래서 인도의 프루거 이노베이션 모델들이 소위 프루거리라고 하는 것은 적은 돈으로 검소하게 뭔가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런 이노베이션 모델들을 우리도 대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워낙 지금 뭐 재정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것이 이런 하드웨어 중심에서 분배 중심으로 가려면 데이터를 어떻게 잘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유엔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17개 실행 목표에 맞춰서 각각의 빅데이터 전략을 짜서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for SDG 마찬가지로 대구도 데이터 for 스마트 시티 대구 같은 각 분야의 그런 빅데이터 전략들을 만들어야 되고요. 비전 수립을 위해서도 지금의 최근의 추세인 이런 자유공모 우리 시스템들을 좀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트리플 헬릭스 체제를 만들어야 되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게 대구가 대한민국에서 서울과 경기도라든가 수도권과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구가 글로컬 시대에 글로벌한 그런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계획 추진 단계에서부터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좀 가지면서 대구하면서 그래야만이 우리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뭐 오늘 그 참석하신 많은 또 높으신 분들은 10년 뒤에 아마도 안 계실 것이고 20년 뒤엔 더욱더 안 계실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10년 뒤에 안 계신다. 그러니까 답답해지죠. 제가 볼 때는 요새 그 유행하는 노래 중에 보니까 메스의 뭐 날불로 시작하는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150세까지는 했으니까